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내과 질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갑상선이 뭘까요? 갑상선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개의 기관지가 있죠. 기관지 옆에 붙어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이겠죠.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체내 대사 활동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럼 이 대사 활동이 뭐냐? 이거는 영어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죠. 음식을 섭취를 하면 몸에서 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이거를 뭐 당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의 분비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쿠싱을 얘기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뇌하수체에서 그 조직으로 가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게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그 호르몬 이름은 TRH라고 해서 사이로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가 이 호르몬을 받아서 갑상선 쪽으로 TSH, 즉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그러면 이 갑상선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받아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비를 하는 양에 따라서 다시 이제 위로 피드백이 돼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을 이제 그만 분비해라 또는 더 분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 내리겠죠. 이렇게 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갑상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갑상선에서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까? 왜 갑상선이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이유를 알아보면은 크게 보면은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갑상선으로 하여금 호르몬을 만들게끔 그 명령을 하는 그 TSH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자체의 문제를 보면 이게 대부분의 원인이에요. 95% 이상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자가 면역 이상이에요. 즉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갑상선을 적으로 알고 파괴를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세포 백혈구 중에 이제 림프구라는 백혈구가 있는데, 그 림프구 같은 백혈구가 갑상선을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갑상선이 호르몬을 조금 적게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특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별 이상 그 이유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갑상선이 위축이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뇌하수체 이상이 있는데 뇌하수체 주위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TSH를 분비를 하는 그런 조직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들,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하는 다른 호르몬들도 영향을 받겠죠. 네, 이 그림은 실제 그 기관지 옆에 있는 갑상선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이 증상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개가 이러한 증상을 보이네,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그런 증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피부 쪽 이상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피부 쪽 이상. 요거 보시면 일단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대칭적인 탈모가 생깁니다. 가운데가 탈모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가운데는 괜찮은데 양옆이 탈모가 생기거나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리고 털이 푸석푸석하게 되고요. 또 비듬, 각질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죠. 탈모는 주로 이제 몸통 부분하고 뒷다리의 뒷부분 쪽에 탈모가 잘 생깁니다. 그런데 피부가 가렵거나 발적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긁거나 빨갛게 오르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귀에 염증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귀는 이제 빨갛게 되고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현상으로 그 얼굴이 되게 우울해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얼굴 근육에 뮤코폴리사카이드라는 물질에 축적이 돼서 무게 때문에 얼굴이 이제 우울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트래직, 아주 비극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얼굴, 아래에 있는 얼굴. 보시면 굉장히 좀 우울하게 생겼죠. 요렇게 우리 애기가 피부 질환도 있고 얼굴도 좀 우울한데, 이렇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체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별로 먹지는 않는데 몸무게가 엄청 늘려.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뚱뚱한 불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 애들도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체중이 증가한다. 그리고 활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옆에 그림 보시면 강아지가, 개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죠. 뭐 뒤집어 쓰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섬액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좀 천천히 뛰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식 능력이 좀 떨어지게 돼서 임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 신경이나 근육 기능 이상으로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증상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서는 임상 증상과 그다음에 피를 뽑아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네요 라고 이제 확진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확진을 하게 되면은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레보사이록신 또는 엘사이록신이라는 약을 먹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하루에 2번씩 투약을 하게 되고, 이거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병의 좋은 점은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증상이 뭐 이렇게 이 약을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는 병은 아니고요. 치료 방법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약을 먹으면 증상이 많이 개선이 돼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가 보통 많이 키우는 소형견보다는 중대형견에 많이 호발을 합니다. 특히 골든 리트리버, 도베르만 핀셔, 아이리시 세터, 닥스훈트, 복서, 그리고 코카 스페니얼 종, 이 종에서 많이 호발을 하고요. 연령은 잘생기는 연령은 주로 중년대,
아주 어린애도 아니고 아주 늙은 애도 아니고 보통 4살에서 10살 사이 정도에 잘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한 애들은 좀 더 잘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약을 먹으면요, 보통 4주 내지 6주 후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부터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그 피 검사를 하죠.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해서 약 용량이 지금 적정한지, 더 줄여야 되는지 더 많이 먹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할 것이고요. 요 약을 먹었을 때 완치 개념은 아니고, 즉 뭐 이 약을 얼마큼 먹으면 완치가 돼요, 이게 아니라 이제 평생 먹는 거라 그랬죠. 평생 먹어서 임상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피부병이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낫질 않는다. 그리고 별로 밥을 안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찌고 얘는 활력이 없고 얼굴이 우울해 보이고 이러면은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진단받은, 처방받은 약을 잘 먹이시면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강아지 큰 아픔 없이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상 페토리TV의 페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